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의 역할 나누기가 사업지구마다 좀 다르다라는 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중간지원 조직에서 잘 갈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거제시 인구가 줄고 있고 사실은 동단위는 4군데가 인구가 지난해도 늘었는데 올해 나머지는 다 읍면동 가운데 대부분은 인구가 쇠퇴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통계청에서 지난해 갱신한 자료인데 이미 이제 노령 인구가 출산하는 15세 이하의 14세 이하 인구보다 추월되는 상황을 맞았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이미 17년부터 사실 줄기 시작해서 인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이 사회학자나 이 전문가들이 소멸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의 추이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대략 2450년 정도의 인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좀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인구 성장이 저해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지금 2%를 찍어서 이제 1%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 어느 시장 군수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가지는 사회 변화 때문에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한 분이 지나면 1%씩 장기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오시는 분은 1포인트의 성장을 하든지 뭐 0포인트로 가는 막 이런 거여서 우리가 재생사업지는 이러한 큰 지점을 좀 심각하게 받아서 아까 제가 드렸던 사업비를 씀에 있어서 정말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국은 우리의 지혜를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중앙의 균형발전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중앙에서 펼치고 있는 재정보조 사업을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도시적 뉴딜 사업은 이런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죠. 특히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가 3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원이 4개인데 이제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거기 때문에 3개거든요. 우리가 이제 120만 도시인데 굉장히 아마 이런 없는 것 같은데 거제시처럼 3개를 작은 소도시에서 3개 하고 있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처지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보면 거제시 공무원들이 또 우리 거제시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해야 이제 우리의 후배인 거제시의 다른 주민들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사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5개가 올해 동따리까지 포함하면 늘었네요, 그죠? 오른쪽 그래프 있는 것처럼 이 빨간 데는 아주 극심하게 쇠퇴되는 지역이고 이제 가운데 동따리에 이 푸른색으로 된 동지역이 인구가 늘고 있지만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미 5년째 거제시의 총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이제 아마 반전은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인구가 아마 줄 것이다.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제조업이나 또 농사나 이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그죠? 생산 인구가 준다는 얘기고요. 또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물건을 사서 쓸 소비자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줄고 소비자도 줄다. 그러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생산 과정에서는 AI나 로봇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소비 쪽에서는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소비를 창출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지표 부분들을 보시면서 도시재생 사업 지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나이대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제가 전국 지표를 분석을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인구가 젊은 도시로 나타나요. 38세. 네. 평균 나이 38세.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아마 뭐 그 맨 상위 부분의 인구로 따지면 아마 이게 조선소 같은 제조업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젊은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저는 이 지점을 재생사업을 펼칠 때 좀 관심을 가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빨갛게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10살 이하의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부모들이 높고 또 대신에 또 자녀 수도 평균보다 이게 더 높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거제시가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지점들을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협의체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업비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폼나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미 쇠퇴되어 있는 고현이나 장승포, 오포에 있어서 이 100억, 250억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보다 더 상가의 임대료가 높은 상황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건 사실 과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것이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거는 과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기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갑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낼 것인지, 비어있는 것들을 재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 이런 지혜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푼의 돈도 알뜰히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의사결정을 행정원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뭐 만들어달라고 많이 요구할 거거든요. 뭐 새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만들면 유지관리를 또 해야 돼요. 뭐 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료, 물세 내야 되는 거는 둘째치고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문도 갈고 도배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에 잠자고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머리를 좀 맞대주는 게 좋겠다. 협의체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잘 아는 것,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계획에다가 반영시키는 몫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시다 이럴 때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 우리 바빠. 아 나 오늘 문 열어야 돼. 그리고 왜 뭐 낮에 하는 거야. 좀 밤에 하면 좋겠어. 뭐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민협의체가 할 몫은 어떠한 의견들을 내달라고 할 때 의견을 내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자고 할 때 실천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 이런 뭐 도시재생대학 같은 거 할 때 학습 과정에 시간을 내서 함께 해나가는 것. 첫 번째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주민분들하고 당부할 때 그냥 하고 안 하고보다 그냥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통상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민분들도 내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그냥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지켜보고 손뼉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다. 물론 이제 그런 역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프로그램도 나눠서 풀어가는 주체로 해주시는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제 몫은 그러니까 주민의 원래 몫은 재생사업을 펼칠 때 주민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의견 내는 것, 프로그램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할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겠다라고 해놓은 것. 지금 사실은 이제 17년 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자체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은 이런 곳이에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분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니 난 내 거 하기도 바빠. 근데 무슨 회사를 또 하라는 거야. 그것도 뭐 돈 버는 거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에다가 또 내놔야 된다고 그 짓을 왜 해. 이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원래 제안서에 보면 맨 끝에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때 만들어진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간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끝날 때 돼가는데 안 할래. 막 이러는데 이거 머리 엄청 아픈 거죠.
근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장수포 보면 다른 데서 보면 놀랄 것 같아요. 벌써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잘 될까? 뭐 이런 우리는 가르쳐주죠. 근데 만들었다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몫이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몫인 것처럼 사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커다란 성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내용과 알고를 채워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죠. 제가 그 박 국장이 보내준 도시행 사업의 내용을 봤어요. 얼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후 운영 관리 방안에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주민주도의 주체가 태어나서 우리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이것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사님과 회원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렇지 않은 데가 사실 더 많아요. 고민하고 있고 하겠다는 주체가 나오지 않는 데도 많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다리 사업과 세부 사업, 세세부 사업들인데, 중간지원 조직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주면 안 돼요. 또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에서 역량이 되는 것만 우리가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냥 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은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이 잘 써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려서 우리의 힘을 먼저 길러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을 좀 받으시고, 힘이 커진 다음엔 조금 더 어렵고 더 큰 사업을 펼치는 그런 단계들을 좀 밟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주민협의체 사이의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거제시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센터가 생긴 지 연륜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민협의체 분들도 중간지원 조직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한 이해, 인내, 또 나가면 일정하게 도와주는, 격려해주는 막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해? 다른 데는 잘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그냥 하시고, 공식적으로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산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뭐 우리가 태어난 우리 땅이고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당신들은 참 여기서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중간지원조직, 물론 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시간 나실 때마다 뭐 항상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만 칭찬하실 상황이 됐을 때 좀 칭찬을 좀 잘 해주셔야. 주인이에요, 주인. 이 땅을 지키는 주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나 중간지원조직들한테 일단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동의 경쟁력을 위해서 애써주는 지점에서 고맙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우리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이 사표 쓰면서 저한테 이제 하고 가는 게, 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표를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아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이렇게 반말로 하고, 자기 손녀 정도 되니까 또 간혹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제 질책도 좀 하시고, 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도 막 하고, 이럴 땐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집도 절도 모르는 곳에 와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꿈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왔는데 주민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막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나 다른 데 가서 하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꾸로 고맙다고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 각자 일한 만큼의 월급 받습니다. 근데 너 월급 받으러 일하는 거지 뭐 우리 때문에 왔어? 이런 언어는
사실은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주민협의체와 함께 우리 장승포, 우리 오포, 우리 고현의 경쟁력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지점을 늘 가슴속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으로서의 몫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보이지 않는 정보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역량을 길러서 중간지원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좀 놓치거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잡아주시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체는 현재 지침상에서 보면 시작할 때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몫이 다 있습니다. 오퍼와 고연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체 틀 짜고 각 사업 단위에 있어서의 분과를 구성하거나 역할들을 나누는 단계에 있을 것 같고요. 장승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관리 사업을 통해서 운영유지 관리에 대한 역할을 아마 나누고 역량을 기르는 단계일 것 같은데 각 단계에서 주민분들이 해야 될 몫을 중간지원 조직과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이미 장승포는 경제 주체로서 이제 넘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머리를 싸매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이제 오포하고 고현에서도 우리처럼 또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거기서 그냥 우리 거를 보고 아이고 저쪽 동네 보니까 너무 고생해. 저 보니까 안 만들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낙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어려움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그저께 수원에 5개 저희 사업지가 있는데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행궁동에 있어서의 행궁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이 된 것들을 보고 다른 4개의 주민협의체에서 한편에서는 희망과 꿈을 또 한편에서는 기대에 맞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을 달려주셔야 뒤에 지켜보고 있는 4개 주민협의체 분들도 용기를 내서 마을 관리에 대한 역량들을 모아야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비대면 장승포의 이사님께서 이 사업 모델들을 잘 만드셔서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해나가실 때 지금 이제 뒤따라오는 오포와 고현에 있는 협의체 분들도 그래 우리도 장승포처럼 가자. 갈 수 있구만. 뭐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장승포 이 사람 잘하고 있네. 우리도 하겠다. 이런 용기백배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로서의 또 목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려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도 상당 부분 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지점은 행정과 중간지원직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어떤 선, 각자의 선 내부에서의 담기에 되면 아까처럼 쇠퇴지역에 있어서의 특히 사회적 경제로서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술사업지에 있어서의 주민주도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제가 도표해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라디오, TV, 시계, 뭐 온도계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다 통합했던 이런 융복합과 혁신적 사고들을 결합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책무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거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경험들, 마을 만들기 경험들 또는 사회적 경제 활동, 공유경제 고민들을 다서 모아서 풀어 헤치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구 갔을 때 드렸던 건데 아마 중앙재정보조 사업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아마 살펴보셨을 거예요. 상권도 여기도 이제 오래된 상권들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의 아마 상권 활성화 사업도 진행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어촌에 대한 또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의 경험들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래된 조선소와 산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산단에 대한 고민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좀 모아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엔 벌써 오포이동이 시원마을 사업을 했었고요. 2008년엔 또 도시사업으로 계획비용 지원 사업을 여기가 받았더라고요. 제가 둘 다 제가 주공에 있을 때 관리하던 사업지구였었는데
또 이때 활동하셨던 분들을 좀 찾아보면 아마 또 함께 이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센터에서 이 두 개의 옛날 살고 싶은 도시의 지원 사업의 협치 체계에서 활동하셨던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또 행정분들도 찾으셔서 같이 이렇게 협치의 틀 안에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혜롭기는 이게 아마 시가 과가 다 다를 거예요. 마을 사업은 마을 자치나 자치행정관 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조직에서 마을의 공동체성과 협치성을 나누는 주체들 또 사회적 경제 쪽으로 흐르는 주체들의 이력이나 이런 그 법인격들을 좀 모으셔서 이거를 재생사업지에다가 좀 투입시켜주는 이른바 우리 기록과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체에 대한 아카이브 부분들을 아마도 좀 시센터에서 관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또 시하고에 당연히 자료, 정보 공유가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분들이 행정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점 하나가 방향과 이 목표를 좀 공유하는 지점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면 주민분들은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시는 커다란 계획을 이야기하고 주민분들은 내 집 앞, 내 도로에 있는 자잘하고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이야기보다는 작은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나 250억의 사업을 풀어갈 때 작은 단위에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협의체 안에서도 분과 단위에서도 바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이 작은 단위에서 누가 어떻게 할지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100억이나 250억으로 만들어진 이 재생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펼칠 거냐, 이 사업을 잘 할 거냐, 그냥 안 할 거냐, 이런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와 우리 센터와 주민들이 합의한 거는 250억 또는 100억 사업 우리가 하자. 그리고 선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 정신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100억을 통해서 또는 250억 사업을 통해서 장승포에, 오포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 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 그거를 늘 놓치지 않으면 사실 작은 갈등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건 처음에 이제 만세 한번 했잖아요. 잘했네. 근데 그거 놓치고 나면 이제 바로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왜 김치네 집 앞에 포장을 먼저 하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골목은 왜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사업이 이제 하나씩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중앙지원조직과 행정에서는 큰 방향성에 맞는 조정 방안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상황이 와서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넘어서야 될 책무는 그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함께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방향과 목표를 동의하고서 우리가 협의체의 틀에 작동하고 있고 그 몫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에 작은 이해 다툼에서 갑자기 등을 돌아서서 나 탈퇴할래, 나는 그거 무조건 반대할래, 이렇게 나가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신중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주민 대표 집행부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늘 잘 가다가 쓰면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가다가 쓰면 오는데 그때 가서 제가 할 일은 작은 단위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현장지원센터의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할 몫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작은 얘기를 우리 협의체분들이 하시는 그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협의체의 역할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회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지점들을 살펴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큰 흐름은 제가 좀 얘기를 해주는데 아마 우리 주민 협의체 분들 진행하시면서 아마 그 협의체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런 민원성 얘기나 막 이런 반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협의체 회장님이나 우리 분과위원장님이나 이런 좀 책임 있는 집행부께서
설득해 주실 몫이 있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해 다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본 방향과 목표를 계속 되새기면서 그거를 공유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소명 부분들을 좀 잃지 않으시면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사업 그리고 향후 준비되고 있거나 진행될 사업들도 거제시의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주관지원 조직도 많이 아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의 틀 안에 중앙부처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원도심이면 아마 지금 고영 같은 경우도 아마 상권도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중앙재정보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중간지원조직에서 많이 찾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시에 관련 부서랑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묶어내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도 아마 중간지원조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면 웬만한 행정의 시책 정보들이 위원장님에게는 다 들어와요. 여러분 재생사업에 더 포함되지 않은 같은 사업지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이원화돼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막 이런 지점들을 야 그거는 여기다 좀 녹이고 그것도 좀 여기가 녹이고 우리 한꺼번에 좀 하자. 그래서 크다란 이런 이제 그 그릇은 도시재생이라는 계획적 수단을 쓰고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부문별 사업들을 한꺼번에 잘 녹여내는 것들. 뭐 한참 포장하고 나가는데 나와서 또 저기 한전에 전선은 지중화한다고 또 다시 밑에 파자고 그러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은 그 지중화 사업을 좀 먼저 하자 이런 게 될 텐데 과가 다르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 할 때 사실은 아케이드 같은 거 밑에 하고 위에 같이 나가면 좋은데 디자인을 또 밑에는 디자인, 경관 디자인 따로 하고 위 나가면 경관 따로 하고 말이죠.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마 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안에서는 주민분들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녹여낼 수 있는 지혜를 좀 마련해 주시면 이 마중물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처협력 사업이나 지자체의 자체 사업들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에서 아마 그런 지점에도 주민협의체하고 또 행정하고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단계가 지금 이제 장승포 같은 경우 오신 것 같아요. 오포하고 고현은 아직 뭐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는 사실은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거를 봐요. 주민주도의 마을관리회사가 지금 설립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을관리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성과지표나 성공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딘 장승포 같은 경우에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남아있는 장승포의 활성화계획 가운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나누셔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역할을 기르는데 아마도 올해 또 내년 상반기 예산을 좀 투입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간부님들은 기본적으로는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주민분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산물이긴 하나 이게 성장해서 나온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승포 주민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또 경상남도 도민과 거제시의 다른 동에 계신 주민들이 낸 세금들이 들어와서 진행된 장승포 도시재생 사업의 과정의 산물이다라는 지점도 늘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마을관리 활동에 있어서의 과실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활동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식을
아예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좀 확립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해야 될 몫을 내 몸이 이제 충분히 받아주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계속 이게 활동을 하는데 이른바 손해가 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거나 손해를 안 보는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중간지원 조직이 지역사회와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상담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라도 사업관리의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모델이 사업지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비자가 이렇게 많을수록 사실은 매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마을관리회사의 사업의 영역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국한하지 마시고 사업지구 안에서의 활동은 기본으로 하시되 그 사업지구 밖을 넘어서서 최소한 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가운데 적지 않은 사업 모델들, 그런 사업 모델들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들어진 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쪽이 아마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에 있는 행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 이사장님이 마을 자치회 또 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한테도 자치회 활동 가운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기획과 운영의 상당 부분을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장승부 같은 경우도 이사장님께서 주민자치 활동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있어서의 활동 부분을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받아가는 것도 저는 초창기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박 국장을 비롯한 시센터나 행정지원센터를 내 편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점에서 한 2년차, 3년차 때 사람들이 많이 갈려요. 갈등이 발생하면서 중간지원조직에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코디들이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어려운 사업이고 활동가나 코디가 해야 될 몫이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은 일이 어려워서 떠나기보다 사실은 인간적 배신감과 서운함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것들을 경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늘 칭찬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애쓴다라고 격려해주는 것들 막 그런 우리 자치위원회 간부님들과 주민분들의 태도가 오히려 중간지원 조직이 이렇게 그냥 지침에 따라서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진행되는 점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 동을 위해서 사업지구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특히 박 국장을 비롯한 시센터하고 현장센터 직원들을 늘 고맙다고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고마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수원시 숙강도시단이 약 80명 정도의 직원들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한 50대 30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한 반 정도는 또 바깥에서 수원시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분들에게 늘 당부드리는 게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좀 칭찬해줘라. 고맙다고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몫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승포, 고현, 옥포에 있는 주민분들도 중간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아쉽고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들 그게 아마 그 주인 입장에선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파트너들을 챙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거제 도시센터의 모델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 현재 인력 구조하고 정확히 사업비도 해독이 되지 않아서 그랬긴 했는데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계획 같더라고요. 계획이죠. 방향성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인력이 더 아마 충원이 돼야 되고 특히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윤활유가 필요하죠. 사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알아서 또 중간지원 조직에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를 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또 예산 편성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주민협의체 분들이 해주실 게 이런 거죠. 우리 사업을 제대로 좀 추진하려고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이 좀 빵빵해야 된다. 현재 시센터 3명? 상근자가 3명, 3명 가지고 어떻게 지금 미래 사업까지 발굴 하겠냐.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신데 좀 직원도 더 늘려달라.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려면 사업비도 많아야 될 텐데 사업비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거꾸로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이 시의회에 잘하시는 의원분들이나 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당부해 줘야 됩니다. 시의 그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가지고 지원센터 직원들이 게을러서 말이에요. 이 좀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급여도 좀 많이 올려주고 사업비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사실 중간지원 조직이 정상화될 것이고 중간지원 조직이 역량이 강화되고 활동의 보폭이 넓어지면 사실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기원센터의 체계도하고 사업비 현황 또 사업 추진 아이템들을 보면 아주 초창기 버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중간지원 조직의 사례들 같은 경우들을 좀 잘 보셔서 중간지원 조직에서는 시와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좀 필요한 지점들을 같이 나누면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시의회와 시의 공무원분들에게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사업비의 확충 부분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모델이 조금 낯선 그림이긴 할 텐데 제가 오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시센터가 있고 세계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종류가 이제 시설 사업이 있고 오늘과 같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는데 행정에서 맡은 역할과 중간지원 조직이 맡은 역할들이 어떻게 잘 좀 나눠져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시센터와 현장지원센터는 어떻게 역할이 나눠져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개의 사업이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대형 프로젝트의 단위 사업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통할 조정 관리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주민분들이 오늘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두 개의 현장과 인적 교류나 사업에 대한 교류 또는 역량을 나눌 수 있도록 소통 구조가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시면 시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장승포가 앞서가고 옥포와 고현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장승포의 주민들의 사례들을 옥포와 고현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편하게 계속 학습하고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시센터가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정상이죠. 도시재생과가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거제시 도시기준센터가 그러한 세계 단위 사업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이제 미래 장승포나 옥포 고현처럼 또 다른 중앙 단위의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발굴하는 법 이게 또 당연히 시센터가 해야 되는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후배들을 만들어주는데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센터의 몫을 잘 정리해주고
또 현장 단위에 있어서의 현장센터의 몫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지점이 좀 잘 갈라쳐지도록 또 주민분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달서의 구센터, 현재 아마 시센터의 몫이 됩니다. 주로 역량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에 많은 인력과 사업비들을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센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센터는 사실 협치의 틀에서 보면 주민과 행정 사이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 시민사회단체 그룹들, 또 공기업 부분들을 세 개를 다 합친 역할을 시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도 공급해주고 있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목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어서 혹시 오해와 정부의 소통 부재로 생긴 갈등들이 생길 때 조정해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 도시행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분들이 좀 도와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행지원센터 혼자 또 이 몫을 다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이나 전문가 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또 주민분들의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게 제가 거제시에서 받은 거제시의 아마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에 종합 구성안 같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쇠퇴된 것들이 좀 고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던데 궁극적으로 아마 도시 쇠퇴 현상이 가장 심하면서도 거제시의 중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확히 해독하고 거제시가 인구가 쇠퇴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거나 또는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도시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거제시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나 중간지원주의 목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도 단위에 있어서의 연구원이나 공사 또는 중앙공기업인 LH의 경남 지역본부와 같은 공기업의 지사들과의 협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이러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제시에 좀 보다 중장기적인 방향을 함께 풀어가는 데 필요한 지역의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치체계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도 좀 같이 늘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법 또한 우리 협의체에 주민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는 지점은 수원시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좀 한 5분이나 10분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제 생각을 전하는 그런 토론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 10분? 5분?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5분 쉬었다가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우리 센터님 오늘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시작 큐 하면 나가세요. 이게 코로나만 아니고 우리 거제 시민이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강의를 정말 대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거제시에 지금 도시 재생에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우리 행정이나 또 현장지원센터나 또 우리 거제 시민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좋은 명강의를 듣고 또 우리 도시 재생에 관해서 이제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았는데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지금 인구 25만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장승포, 옥포, 고현이 굵직굵직한 지금 사업을 세 개 다 따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사실은 우리 능포동에 지금 지원을 했다가 아마 조금 준비 미흡으로 그래서 내년으로 좀 미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3개는 했고 가까운 김해가 저희들하고는 3개지만 거기는 인구가 한 50만 되는 큰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근데 같이 경상남도에서 아마 3개 된 데는
전국으로도 아마 그럴 거고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 우리 기초센터나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계속 좀 노력을 해서 더 공모 선정에 노력을 해서 더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센터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수원이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인데 5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쉬었어요. 지금 이사님 질문하고 흐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쇠퇴와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지점은 똑같고,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중앙에 있어서의 재정 보조,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정 보조 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방향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25만의 거제시가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지 안 하는 거는 그냥 맞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되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면서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예산을 따올 때가 결국은 거제시 밖에서 가져와야 이게 순증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광역의 예산들을 활용해야 된다. 큰 방향성에서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재정사업에 보면 매칭펀드라고 해서 지자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제시에 한정된 예산이 재정보조 사업을 매칭펀드로 따오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함몰이 돼버리면 사실은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한 지자체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많이 따가는 것에 대한 경계 때문에 이제는 선정된 사업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느냐, 사업비의 집행률이 적정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생 뉴딜 사업도 기본적으로 직전에 선정된 사업이 1차년도, 2차년도 사업별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아예 서류를 받아주지 않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쪽으로까지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개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시센터까지 운영해야 되는 지점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적지 않은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정보조 사업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아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있어서 종합 구상안처럼 거제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지역에 가야 되는 사업 유형이라면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재정보조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나 그 재정보조를 쓰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행하는 중간지원 조직과 같은 것에 대한 경상비가 확보돼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시킨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들, 사업의 추진 체계들을 구축하고 거기에 그러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의 재정보조 사업을 따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나 이미 선정된 3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이것들이 거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에 거제시가 중앙의 재정보조 사업을,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있고 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정상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센터가 보다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승포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되 그 사업지는 거제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의 핵심적인 사업들로 좀 선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세태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정말로 누구나 다 거제 시민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를 선택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